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경기만의 범죄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학자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역사적 접근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건 모르거든요. 조금 전에 직선기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영토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란 단행본을 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모든 영토 분쟁을 일단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자연과학자들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연구 성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은 주로 영토 갈등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영토 갈등 내지 분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경기만 일찍부터 주목을 해왔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 제 고향이 김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동아 주중의 모델인데요. 동아시아 주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동아시아 전체는 사실 육지 질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통영과는 달리 해양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간간히 놀라는데요. 역사학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지성계는 더더욱 그런데요. 이미 선사시대부터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시대 시작은 우리와 중국의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000년 전후로 하는 시기라 볼지라도 굉장히 활달했고요. BC 5세기경쯤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굉장한 그 조선술과 함께 해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이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현대적 관념을 가지고 특히 조선시대 이유를 가지고 동아시아 전체라든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파악하면 그건 완벽한 그 잘못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실과 어긋나요. 동아시아적인 모델을 설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서한만도, 동한만도 다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동아시아의 핵심 지역은 현재 중국 지역이에요. 지금 연해 개방 지역이죠. 그래서 경우에 역시 가장 중요한 곳, 이곳은 중국과 교류가 빈번한 곳이거든요. 그게 경기만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만이 또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한반도의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강 수계만과 연결되면 흔히 말하는 한반도의 반 정도를 그러니까 장 내지는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만은 중요하고요. 저는 동아주중의 모델을 설정을 한 겁니다. 활동이 활발했죠. 어떤 황해 문제가 있는데 일레지스이죠. 이걸 서해다 황해다 이것도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할 때는 황해 그리고 우리끼리 할 때는 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들을 많이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경기만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양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원양도 그렇지만 특히 근해라든가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육지에 반드시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났을 때 비로소 해안이 또는 해양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경기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만주에 있는 이런 강을 들었었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상 수분 활동도 많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물류는 특히 이 지역은요, 이 동만주, 북만주 지역은 사실은 육로길이 아니라 전부 다 수로길입니다. 물길. 그래서 기마군단이 아니라 수군 내지는 수로망이 발달한 것이 동북만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북만주에서 일부 지역에 내려온 길과 서만주가 흔히 말하는 기마군단이 활동하는 것이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한강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론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은 지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상식이 확장됐거든요. 상식선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인의 경우는 상식을 가지고 이해해 주었지만 학자라든가 각 분야 전문가일 때는 반드시 자기 이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단어라든가 문장이 아니라 자기 이론이 필요하고요. 이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 문제를 쭉 정리한 것이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경기만의 고지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물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선시대가 아니라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육로길은 거의 발달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수레조차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 사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게가 발달한 것이고 대부분 물길입니다. 수로망 그리고 회로망.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3개 조창을 놓고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해로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동남도 보니까 역시 경기만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물길 얘기가 있고
이제 오늘 강의의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이죠. 사적 배경입니다. 경기만의 사적 배경. 말씀드렸지만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동기 문화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거 7,000년 전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권문상 박사께서 발표하셨지만 연해주 남부 지역과 제주도 간에는 약 10,000년을 전후로 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류 관계를 꼽을 때 서해 쪽보다는 오히려 동해 쪽이 더 활발하게 교류한 겁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황해 또는 서해가 되는 것이고요. 뭐 요동반도 고조선 시대, 원조선 시대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잊어버릴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이따가 해야겠다. 그 평양 아까 장산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대동강 하구까지를 범 경기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을 놓고 볼 때 재령강이라고 있거든요. 재령강을 톡 건너뛰게 되면 대동강 중하류가 만나고 있어요. 그 대동강과 예성강은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직접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제 앞에 내선 강 이론 속에서 보면은 대동강 하구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당진, 서산 이쪽까지를 범경기만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범경기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리학자들이 하는 경기만 외에도 범경기만 그래서 좀 확장되게 보자는 것.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그 암쪽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약 8,000년 전의 선박인데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는 조선술도 발달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강조했었는데요. 고구려고 당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주력 전선들은 오늘 사천 지방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조선 문화, 해양 문화가 활발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당연히 수나라, 당나라의 수군과 그리고 고구려의 수군 내지는 육군이 공방전을 펼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이지만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해양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선사시대 때 학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차별적 지표를 적용해요. 이를테면 동일한 시대 때 동남아시아 아니면 지중해 세계 아니면 그 다른 세계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쪽 세계에서는 이미 4,000년, 5,000년 전에도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의 발달부터. 근데 정작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해양문화가 발달했다,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착각해요. 이게 차별적 지표를 적용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실수입니다. 자, 이거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인데 저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이게 있었다고 봐요. 일본은 이른바 이쪽에 보죠. 삼나이마루 유적지라고 그러는데 이 유적지 같은 경우는 7,000년 전에 이 장강 이남 지방을 교류했다고 주장을 해요. 장강문화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든 건 일본인들이고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서로 문화, 여러분들에게 황하 문명 외에 그리고 저쪽에는 유화 문명 외에 장강 문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7,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장강항으로 출발해서 지금 혼슈 북부 아키타 근처까지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 유적지가 있는 거죠. 도시 유적지란 말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기원전 2세기 이랬을 경우에 경기만과 연관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부 다 결과적으로 어디 다 경기만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항로를 보실래요? 기원 전후인데 이렇게 남북 연근해 항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황해 중부 횡단 항로거든요. 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경기만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의 서곡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소정광이 13만의 대군을 파견했을 때도 똑같이 산동반도의 성산항을 출항해서 최종적으로 출항해서 덕적도에 경유한 다음에 그리고 소래에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강 이쪽 쪽에 상륙작전을 펼치는 거죠. 백제식의 경기만입니다. 뭐 중요하죠. 서울은 분명히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백제인들이 해양활동이 활발했었는데 초기부터 활발했고 특히 대외 교류랑 연관돼서는 뭐 6대 정도면은 그리고 근초강 때는 일본 열도가 연결이 되니까 대부분 서울을 출발하게 됩니다. 항구는 만약에 일반인 통설대로 지금 천호동 일대 풍납토성이라면 거길 출항을 했고요. 아니 송파나루에
송파날은 옛날에 지금과 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군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송파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한 이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고골이라고 있어요. 하남시 일대죠. 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은 출발해가지고 한강 내려온 다음에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송도가 되지만은 송도 쪽을 출발하게 되거든요. 능어대라고 합니다. 철저히 항구 도시고요. 항구 도시여야지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 도곡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리가 활발했죠. 근데 지금은 유물이 더 발견되니까 규모가 더 커져요. 4세기 이후에.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 백제 북상. 그래서 한강 수기와 경기만 북부에서 충돌하는데 대표적인 게 백제 근초구와 그리고 고구려의 고구관함. 일시적으로 고구려가 패배했지만 막바로 뒤를 이어서 광개토적인 남진 정책을 쳤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수군 활동이 있었겠지만 관미성 전투, 원년에 벌어진 관미성 전투는 수군 동원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90년의 병신연간의 전투는 서울 수군하여 수군을 분명히 거느렸어요. 당연히 경기만 상륙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1로, 2로, 3로로 되어 있는데요. 1로는 한강수로 직공작전, 2로는 인천 상륙작전, 3로는 남양반도 상륙작전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죠. 자, 백제 항로입니다. 발전기 항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양과 연관되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이거 가는 항로와 오는 항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그 육지의 길이죠. 오는 항로와 가는 항로가 다르니까 해양의 메커니즘, 거기에 따른 항구의 발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관계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역도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유속과 유물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중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죠. 항로도. 그 역사 속의 고구려, 고려역사 속의 경기만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0월의 관미성 전투. 관미성 위치는 현재 자유로 끝에 있는 오지산성설이 있고요. 그 전에는 교동도설이 있고 강화도 북부설이 있었어요. 저는 강화도 북부설, 봉천산 지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오두산성설을 주장하고 있죠. 390년 수군을 논할 전투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백제 해활동이 삼국 가운데서 가장 활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의 전공자가 고구려입니다. 가장 해활동 능력이 뛰어났고요. 해활동 능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다는 고구려입니다. 사실 백제 해활동과 고구려 해활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구려 연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고구려는 철저하게 제국으로 따르면 해륙국가, 해안과 육지로 발전시킨 항로 확보가 중요했었어요. 고대도 항로 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항로를 확보하는가. 이게 지중해적 질서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한강수로 직공작전. 요거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왜 아리수를 건넌다는 표현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개토의 수군이 이렇게 건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도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숫자 해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1로그는 한강수로 직공작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여기 양쪽 주변에 강변 방어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강변 방어체들 다 조사가 됐고요. 제가 조사한 논문 쓴 게 있어요. 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 왜? 광개토당 비문에 이면 가면 제일 첫 귀절에 있는 그 귀절이 미추성이라고 나오거든요. 미추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3로는 가장 핵심이죠. 남양반도 상륙작전. 그렇게 일반적으로 경기만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도 북부 경기만, 남부 경기만 나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 장성국과 연결되면서 범경기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중국은 안 그런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발전기 고구려 항로. 이 항로, 요거 다 사회에 근거한 겁니다. 고구려도 이렇게 해양활동이 활발했다. 다른 것들처럼 요거는요, 손권의 오나라와 고구려가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 해양위기를 펼친 것입니다. 군사동맹이 맺어지니까
사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수물자들도 오고 가고 고구려가 말을 수출하기도 하죠. 그 당시 말을 실은 선단들이 이 당시 때 여기 소했던 황해의 여기 종단을 사단 항해를 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선고는 그 이전에 요동반도에 말을 사러 가기도 하고요. 말을 사러 갔다 붙잡히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가고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는 원래 강남 지역과 그리고 요동 지역 간의 마필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그 중에 일부를 고구려가 탈취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거죠. 배를 실은 선박이라는 거는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어요. 역사 스페셜에서 같이 실험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있는 말을 실린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 때 말을 팔았고 특히 438년으로 기억하는데 고구려 장수왕은 당시 남쪽의 송나라 즉 양장유역의 지금 남경이죠. 거기에 수도를 둔 송나라에게 800필의 말을 수출합니다. 이게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가 가는 거거든요. 대선단 800척의 말을 실은 대선단이 내려간 겁니다. 이거 중국 사례에 다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 가야도는 당연히 활동이 활발했고요. 우상국입니다. 아까 동해 말씀하셨는데 사례에 근거하게 되면 해양할 때 우상국의 존재, 독도의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적 개념을 적용하면은 당연히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개념이죠. 그 지역 사람들의 해양의 질서와 해양의 메커니즘 속에서 어민들이나 해양민 입장에서 볼 때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 토사가 되는 거죠. 우산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보니까 항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거 홋카이도의 오타루 지역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도 과장 거죠? 아니에요. 사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 때 이장이라는 사람이 이 해역에서 표류를 해서 이 지역에 도착하거든요. 이렇게 표류했다는 것은 항로 개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표류 실험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뭐 이런 것들 정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 그냥 모를 뿐이지 너무나 흔해 빠진 얘기들이에요. 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연해주 남북부 지역과 사할린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 혼슈 북부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신라 일본 열도 진출 과정. 그냥 넘어갑니다. 경기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건 장보고 시대 때 항로인데요. 장보고 시대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동에서 그대로 현재 청해진을 갔을 것이다. 그런 항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표현이 나와요. 적절한 표현. 그러니까 현재 경기만 일대에는 장보고 세력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권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항로상에서도 보면서 가고 우리도 똑같이 2003년도에 마지막 성사롱을 출항해서 덕죽돌 경유해서 가다가 여기서 인천 들어갔고 이 항로로 이렇게 택한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남양반도뿐만이 아니라 그 북쪽도 항로에 활용을 했다. 자, 고려입니다. 경기만이죠. 고려 이 병란도라든가 개경 같은 경우는 대단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항로입니다. 항로를 보니까 이렇게 항로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게 되면 두 번 정도는 서역과 페르시아 상인들과 서역 상인들이 두 번 직접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들은 어쩌면은 먼 데서 와가지고 경유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지역과의 교류 항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경에는 이를테면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교지국, 아팔국, 삼남국, 태국이라든가 또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객관이 있었습니다. 객관, 무역관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국제도시였으니까 한강하고와 그다음에 예성강하고 그다음에 경기만 여기가 얼마나 번다한 지역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항로도입니다. 자, 조선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망이죠. 이렇게 발달하고 배들이 있고 사용됐던 배들. 네. 이건 구한말에 찍은 사진들이죠. 외국인들이 이런 배들. 네. 인천항. 이렇게.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천대의 부두를 가지고 고대를 연상하면서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돛담배에 걸맞는 부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동남도죠.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자 이제 거의 끝입니다. 그치 이론 간단합니다. 사적 배경인데요.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래서 경우에 핵심되는 점은 동아 지중해라고 명명해서 해양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이 우리가 있는 한반도는 동아 지중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당연히 물리의 허브가 되고 정치외교의 코어가 되고 모든 문화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인터체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모든 교류는 바다입니다. 다만 북쪽에서만 일부가 연결되지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류는 거의 대부분 해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 각 국가들은 해륙 국가이고 해륙 정책을 취하고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아닌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항구 도시지. 그래서 그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경기만이고 경기만 지금 인천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역시 얘기했지만 인천과 경기도는 경기만을 사이에 두고 뭐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경기만 속에 제 생각에는 충청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범경기만을 설정하고 그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경기만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범경기만 해양 특별구였습니다. 범경기만 전체를 특별구로 하자. 그리고 이제 평택의 확장 문제, 당지 문제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하기 직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경기만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20분이라고 해서 정확히 제가 20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마치고요. 일단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